안녕하세요 원장님. 부모님 북한 윤창훈입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스터디고요.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어떻게 우리 아이들 스펠링을 블록으로 잘 익히게 하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이전에도 참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데이터 학원들의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들이 실제로 뭐 0점에서 100점이라고 하면 대부분 여기 있는 아이들은 대체로 거의 대체로가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블럭이 상당히 좀 완성된 거예요 저희가. 실제로 오프라인상에서 종이로 했을 수도 있겠지만 온라인만 봤을 때는 상당히 완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좀 이게 들쑥날쑥하는 학원들이 있거든요. 이런 학원 같은 경우는 나중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결국엔 아이가 스펠링을 보고 그 외의 뜻을 생각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체다, 이게 상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펠링이 헷갈리면 뜻도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애들이 "선생님, 뜻을 보면 알겠는데요. 스펠링을 보면은 잘 모르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스펠링이 내가 뭔지 모르는데. 결국엔 떨어집니다. 예. 저도 많은 아이들을 봤고 저가 하면서도 실제로 덤비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 난 이거 안 해도 잘 외워져." 고3 때 가고 무너진 애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한 아이는 데리고 막 하소연을 했어요. "내가 그렇게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을 때는 나 잘났네." 하다가 "지금 넌 어떨 거냐."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자기가 서울대를 가네 뭐 하네 큰소리 치다가 결국엔 중앙대를 갔어요. 참 깝깝하죠. 그 자만이 얘를 무너뜨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원장님께서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학원이 잘 되냐 못 되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겠지만 첫 번째 질문이 "원장님 블럭 되셨나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데이터를 봐도 결국엔 블럭이 결정하는 겁니다. 블럭이 되면 상당히 아이들이 치고 올라가는 게 눈에 확 보이고 결국에는 선생님도 편해지고 학생이 가장 행복한 거죠. 자기가 좋은 대학 갈 수 있으니까. 성적이 잘 나오니깐요. 근데 상대적으로 블럭 안 돼 있는 데는 결국에는 흐지부지합니다. 네. 지금은 그 촉은 와요. 그러니까 이분이 잘하실지 3 개월 후에 4 개월 후에 잘하실지 말씀을 나눠 보면 촉이 와요. 감이 와요 저도. '아 이분이 잘하겠구나. 못하겠구나.' 와요. 그게 저라는 사람이 참 평범했는데 데이터라는 것 갖고 원장님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확신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장님께 이거는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그래서 원장님께서도 처음에는 분명히 내가 바쁩니다. 바쁘기 때문에 이것을 다 한 명 한 명 '아 내가 어떻게 좀 해 주지?' 사실 할 필요 없어요. 딱 한 번만 설명만 해 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기계가 게임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고 부분만 좀 신경 쓰시면 진짜 우리 학원에 있어서는 거의 단어만큼은 걱정하실 필요 없다. 저도 단어에 대해서 뭐 했냐 안 했냐 이런 말을 안 하니깐요.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 학원이 얼마나 순식간에 폭발하느냐는 예에 달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전에 제가 "OT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OT! OT를 아이들을 이제 그전에 뭐 "아이들을 모아서 OT를 가능하면 직접 하십시오 원장님."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접 하시고요. 한 명 한 명 왔을 때는 동영상 제가 동영상을 틀어 놨으니까 "동영상을 틀어 주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OT의 핵심은 뭐냐? 어마어마한 지식 아니에요. 지식 사실 줄 것도 없어요. 지식이라고 그냥 힌트 정도 이하의 발음 스펠링 뜻 중에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한다. 발음을 해야 되고 스펠링은 선생님이 나중에 얘기할게. 사실 스펠링은 블록으로 돼 있어. 뜻은 이렇게 이미지로 얘기하면 훨씬 나아. 아이들한테 그냥 소개하는 정도예요. 별거 아니에요. 네. 뭐 지식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소개하는 정도고요. 자, 그렇게 해서 OT가 끝나면 이제 그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세팅을 하지 않습니까? 상반 하반. 세팅을 하고 이제 진도가 되는 겁니다. 진도가 나아간다. 진도를 세팅을 하면 아이들은 그냥 학원에 와서 혼자 스스로 자기 주도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스스로 학습을 합니다. 학습을 하면 테스트를 보는 겁니다. 상반은 상반의 유형으로, 하반은 하반의 유형으로 학습과 테스트가 쭉쭉쭉쭉쭉쭉쭉 1 년, 2 년, 1 달, 2 달, 1 년, 2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손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결과만 보고 지금부터 상담만 하시면 됩니다. 상담이라고 하면 아시죠?
그날 당일에 테스트한 거 아이들 쭉 리스트 나오고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들 중에 좀 안 된 아이들이 있거든요. 얘를 가지고 상담을 하셔야 돼요. 제가 가장 원장님들께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이거 학교에서 안 해 주고 다른 데서 안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디서나 했던 인쇄를 하고 시험을 보고 감독을 하고 채점을 하고 혼내 주고 또 재시험 나머지를 시키고 또 재시험 보고 또 맛점 보여주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발전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부터 컴돌이에게 맡기고 컴돌이가 원장님이 아니고 선생님 5 명, 6 명이 달라붙어도 얘가 더 잘해요. 네, 전 선생님 4명 썼다고 저까지 1명 했다고 말씀드렸죠. 예, 나중에 늘어서 저도 4 명을 썼어요. 예. 이렇게 됐고 저희 학원 출신의 아이들 대학생들 써 가지고 얘네는 오직 그 확인만 하는 거니깐요. 했어요. 얘가 아무리 5 명이 달라붙어도요. 얘 지금 프로그램에 반에 반에 반도 못해요. 얘가 더 잘해요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그런 단순 노동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부터는 원장님도 손을 떼십시오. 컴돌이한테 시키시면 되고요. 사람 필요 없고 우리는 뭐만 한다. 이제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상담. "뭐가 안 되니? 뭐가 힘드니?" 그중에 99%는 스펠링입니다. 이런 것들. 엄마한테 혼나서 "요즘엔 내가 너무 우울해요." "아 그렇구나. 이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힘내라." 이렇게 해서 그런 상담을 해 주시면은 실제로 이게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저도 그런 거밖에 안 했습니다 나중에는.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의 핵심적인 얘기. 얘는 얘대로 즉 지우겠습니다. 진도는 진도대로 이제 가는 겁니다. 얘와 전혀 별개로 이제 블럭이라는 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하고가 아니고요. 블럭은 아예 뭐 지구가 국사라고 생각하십시오. 얘랑은 전혀 별개가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전혀 별개예요. 근데 결국에는 여기서 스펠링을 블럭으로 보는 연습을 하면 나중에 이렇게 한 달 후에 이제 완벽하게 두 개가 합쳐지는 거죠. 얘는 이제 스펠링과 발음과 스펠링과 뜻을 보면 하나가 딱 되는 거죠. 그때 이 따로 연습, 두 개는 요쪽에서 연습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잘하는 애들은 여기서 스펠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하지만 얘네도 상반 애들도 스펠링은 외워야 되는 거니까 그 블럭은 외워야 되는 거니까 조금 더 끌어올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혀 별개다. 그래서 이날 만약에 얘가 이거를 뭐 월, 수, 금 하러 왔다. 근데 화요일은 뭐 독해다. 상관없이 뭐 독해 끝나고 하든지 간에 이 블럭은 전혀 얘와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나중에 얘는 단어를 외우면 블럭이 외워지면 단어 외울 때 자연스럽게 세 개가 합쳐지니까요. 예. 그래서 자꾸 왜 이 말씀드리냐면 원장님께서 자꾸 얘랑 이렇게 연결을 시키려고 얘 끝나고 얘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시간이 쉽지 않아요. 네. 블럭을 따로 하시면 됩니다. 블럭 시간도 별로 걸리진 않고요. 한 10 분, 15분 정도 걸리니까 별로 부담스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블럭의 핵심은 집에서 암기를 하고 안 해오는 녀석 분명히 있습니다. 암기 안 해오는 애들 나머지 시키십시오. 요거만큼은 나머지 시켜야 됩니다. 얘는 좀 우리가 잡고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대한 즐겁게 하되 안 외우면 나머지를 시키면은 5 에서 10 분이면 다 외운다고 합니다. 네. 전체가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금방 외운다고 해요. 그래서 나머지 안 외운 애들 학원에서 시키고 10분 게임을 통해서 테스트하고 이렇게 하면 20 분이면 충분해요, 안 해도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너무 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자 블럭은 자 OT가 끝나자마자 지저분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OT가 끝나자마자 얘는 얘대로 설정하시고요. 인제 상위권 애들은 다음 시간에 인제 1 시간 1 시간은 아니고요. 실제로 한 30분 안쪽입니다. 20분 정도 제가 영상 찍은 거는 20 분입니다. 20분 정도만 잡으십시오. 얘는 바로 시작하면 되고요. 그리고 하반 애들은 이때 말씀드렸죠. 기를 살릴 대로 계속 요 하나, 발음, 둘, 뜻 3개 해서 하면 거의 80점 이하가 없습니다. 그럼 얘네를 계속 기를 2주 동안 살린 다음에 그때 이제 집어넣을 겁니다. 바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진도는 진도대로 나가고 블럭은 블럭대로 나가는 겁니다. 서로 간에 관련은 없습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자 이제 2 주가 됐습니다. 지금은 상위권 애들은 저희의 대화에서 빠집니다. 상위권 애들은 뭘 해도 잘하니까 그냥 바로 OT 때 이걸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상위권과 하위권의 내용은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상위권은 그냥 하는 거고 하위권이 차이가 있다라면 얘의 그동안에 요렇게 2주 동안에 성적 올린 걸 갖고 칭찬을 좀 하고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2 주가 지났습니다. 2 주가 지나면 보통 얘가 어떻게 되냐면요.
성적이 대부분 이렇게 나올 겁니다. 2 주가 딱 됐습니다. 이때 한 명을 부를 수 있고 여러 명을 불러서 한 번에 원장님께서 상담을 "원장님, 원장님." 상담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얘가 이제 개똥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실제로 저희가 원격으로 했던 한 학생이에요. 중등이 30 점대였대요. 30 점대였는데 30 점대였는데 30 점대였는데 얘가 실제로 4달 동안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거든요. 자 테스트 커트라인 이상을 하면 파랑입니다. 예전엔 30 점, 50 점, 66 점, 75 점, 80 점 이렇게 맞던 애가 70 점, 뭐 55 점 이렇게 맞던 애 매일같이 선생님한테 혼나고 나머지 공부하고 혼나고 나머지 공부 이게 완벽하게 뼛속까지 다 스며든 아입니다. 그때 뭐라 그랬죠? 그래서 얘한테 머릿속에 스며든 게 무능력의 학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능력의 학습입니다. "아우 난 안 돼."라는 게 머리에 있어요. 이런 애들한테 1등 얘기하면 "뭐래?"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작전은 첫 번째 심리적으로 "너는 할 수 있어."라는 그게 첫 번째 가야 돼요. 근데 이게 단어만 그런 게 아니지요. 모든 인생 모든 공부 다 그렇죠. 얘가 커스트라인 이상이 되면 파랑이 될 겁니다. 테스트 유형이 쉬우니깐요. 또 파랑 어? 어? 얘가 이제 이 정도가 되면 이제 흥이 나요. 흥이 나요. 실제로 계속 자기가 올라갔다는 걸 하거든요. 저희가 앱이 있는 건 아시죠? 앱은 학습 기능은 아닙니다. 오직 딱 하나 아침에 8시 반에 알림 기능 그리고 시험이 끝나자마자 테스트 성적이 전송되는 겁니다. 성적이 전송되는 건데 보통 어머니한테 뭐 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때 상황을 좀 분위기를 맞춰 줘야 됩니다. 자 얘가 테스트를 시험 봅니다. 파랑이 됐어요. 자기 기분 좋아요. 엄마한테 문자가 날아갑니다. 합격했다고 옵니다, 초록색이. 엄마는 당연히 얘가 학원 갔다 오면 "아들, 딸 재밌었어? 어어." 자 어떻습니까? 어머니한테 그것만 좀 해 주십시오. 말씀 부탁드리십시오. "아이가 그 앱을 받아서 성적이 날아가면 칭찬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해 주십시오. 또 합격. 세상에 엄마한테 갔더니 "오늘도 잘했다." 그러고 "나도 합격했고 나도 기분 좋고, 나도 기분 좋고, 나도 기분 좋아." 또 우리 원장님들이 가장 중요한 거 복도에서 보면 "야 개똥아 너 요즘에 정말 잘하더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눈을 탁 지그시 쳐다보시면서 "너 정말 보기 좋다."고 이런 얘기 해 주시면 애들이 엄청 좋아해요. 자 이렇게 해서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 2주 정도가 되면 얘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성공이라는 걸 계속 맛봐요. 그래서 태도가 슬금슬금 달라집니다. 됐죠? 그래 갖고 2 주가 끝날 때쯤 얘는 이미 복도에서 "우리 선생님도 나를 보면 항상 잘한다고 하시지. 엄마도 집에 가면 수고했다고 하시지." 내가 나를 봐도 계속 요즘에는 계속 이까짓 거 단어 별거 아니고 계속 그림 클릭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계속 클릭해서 합격하지. 매일같이 파란색이지. 나중에 파란 물결이면요. 되게 기분 좋아요 실제로. 원장님께서는 뭐 학습을 하실 일이 없어서 다 보시진 않겠지만 저희는 이게 테스트하면서 이렇게 보잖아요. 내 스스로가 되게 기분이 좋아요. 이게 초등 단어를 가지고 빨리빨리 하려고 초등 단어를 갖고 점수 이상을 맞추더라도 초등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이 파란색이 눈에 아른아른거린다니까요. 기분이 되게 좋아요 진짜 사람이.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얘를 이제 부릅니다. 그때 한 명을 불러도 되고 여러 명을 2주 후가 돼도 여러 명을 부릅니다. 뭐 한 명 한 명이 좀 그러니깐요. 자 이때 얘한테 하는 거죠. 자 저희 그래프 중에 요거 알죠? 월간 그래프 있는 거 아시죠? 빵점부터. 보통 아이들의 뭐 쥐똥이,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뭐 여러 번 하시든지 아니면 한 명만 하시든지 보면 대충 "자 너 요번 주에 2주 동안 한 걸 봤더니 오 되게 잘했네. 예전에 완전히 밑바닥에 있던 애가 세상에 넌 제일 못했을 때가 80 이네. 100 점이 뭐 3 번이나 되고 거의 99 점도 한 번이나 되고 진짜 잘하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해줄 건 해 주는 겁니다. 그동안의 성적표를 기반으로 "네 봐 봐라. 너는" 핵심은 여기선 그건 이제 하위권 아이들은요. 핵심은 발음이랑 뜻이잖아요. 발음이. 이게 확실히 너는 발음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는 인제 하셨을 테니깐요. 그리고 뜻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뜻 어려운 뜻을 너는 이제 외우는 데 상당하다. 너는 예전이랑 다르다. 봐 봐라. 너는 분명히 능력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칭찬을 확실하게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이 결과표가 있으니깐요. 네. 그리고 얘가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이거 봐라. 너 이렇게 단어를 하니까 예전에 좀 안 한 것도 있지만 예전에 이랬는데 지금 봐라. 어때? 방법만 좀 바꾸니깐 충분히 잘 되지." 그럼 얘는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가능성 "너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앞으로 쪼끔 더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영어는 단어가 절대적이고" 뭐 고등학교 되면 거의 단어가 절대적이죠. 뭐 영어 점수의 바이블은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너는 충분히 앞으로도 단어만큼은 전교 1 등일 할 수 있다라는 건 가능성. 이건 절대 제가 뭐 시간상 말씀을 못 드리지만요. 어느 수능 어려웠을 때 10년 전에 한 해 같은 반에 한 해는 공부 못하는 하위권 애가 있었고 하나는 그 반에 1 등짜리 있었거든요. 1 등짜리 애보다 하위권 애가 단어는 2 배는 더 외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는 그냥 애한테 그냥 친한 척하려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단어만큼은 1 등이나 꼴등이나 똑같습니다. 가능성에 대해서 경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4 번이에요. "봐봐라 선생님이 너한테 단어를 익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은근히 얘기를 했어. 근데 많은 걸 얘기하면 너가 너무 부담스러울까 봐 선생님이 딱 하나를 뺀 게 있다. 그게 뭔 줄 알아? 그게 스펠링이야. 우리 아직까지 스펠링 테스트 안 했잖아. 네. 봐봐. 이미 너는 어려운 걸 다 끝냈어. 근데 스펠링은 말이야" 이제 얘기하는 거죠. "스펠링만 너가 완벽하게 하면은 이 안에서 발음과 스펠링과 뜻이 조화가 되면서 진짜 폭발적으로 스펠링 자체를 쓸어 담을 수 있어. 단어 자체를 쓸어 담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만 한번 해 보자. 다 했으니까 스펠링 하나만 해 보자. 별로 안 어려워."라고 하면 스펠링만 되면 너는 단어만큼은 전교 1 등이 할 수 있다라는 걸 4 번을 주기 위해서 그동안의 성적표를 가지고 칭찬할 부분을 확실하게 칭찬해 주는 겁니다. 이거요. 칭찬 안 되시면 안 됩니다, 원장님. 예, 이건 단어를 넘어서도 칭찬 안 되면 안 됩니다. 학생들은 그렇게 해서 동기부여를 받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펠링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이제 학생들이 필요한 거는 요겁니다. 하나, 둘, 셋, 세 장밖에 없어. 세 장밖에 없습니다. 원장님 세 장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이 필요한 거 딱 세 장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할게요. 개똥이가 자 요 갖고 제가 이제 상담을 했다고 치는 겁니다. 요렇게 요걸 가지고 상담을 한 거. 그동안의 성적표를 가지고 너의 성적 변화를 가지고 이건 우리가 하는 얘기고요. 성적표를 딱 보고 "너 진짜 잘했다. 너 스펠링만 하면 된다. 이게 스펠링은 해 보자."라고 하면 "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럼 이제 "자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 딱 세 장입니다 원장님. 자, 보이 있어. 우리가 보이를 외워야 돼. 보이를 외워야 되는데 "넌 이게 몇 개로 보이니?"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보통 아이는요 "4 개요." "1 개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 4 개로 해야 될 것 같지." 선생님이 일부러 짧은 단어를 갖고 왔는데 "자 여기서 뭔가 보이는 거 있니? 너는 몇 개로 해야 될 것 같아?" 했을 때 4 개요, 1 개로 했을 때 그다음에 "보이는 거 있니?"라고 하면 실제로 잘 못 찾아요. 자, 이 안에 보일 있잖아. 오일. 어? 진짜요. 이걸 찾는 애도 있어. "그래 오일, 기름 오일." "맞아. 얘는 보일은 말이야. B 플러스 오일." 이렇게 외우면 훨씬 쉽겠지. 어원은 제가 무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지. 예. 그리고 또 참고로 어원이 어원이 모든 단어를 커버하지 못합니다. 예. 이렇게. 그러면 어때? 너는 너 머릿속에 오일이라는 거를 갖고 B를 외우면 B에 ABCD에 B에 오일이 있네."라고 하면 보일 자연스럽게 되겠지? 블록으로 결합했지. 자, 그럼 너가 4 개로 보인다고 했는데 하나로 보인다는 애들은 4 개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네가 BOIL 하나하나 외웠다면 요 하나하나 외웠던 방식대로 요 스펠링 14 개거든. "요걸 한번 5초 만에 외워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럼 애들은 뭐라 그러냐요. "아 선생님 이걸 어떻게 외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이 인간들. 그렇지. 맞아. 선생님도 못 외워. 사실 우리도 못 외웁니다 이거. NS 뭐 스누스머흐 뭐 이렇게 막 정말 발음을 하든지 뭐 우리도 해야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스펠링만 따지면 우리도 하나하나 외울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왜?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 눈에 안 보이거든요. 우리는 원장님 이게 뭐 저만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미 원장님도 다 그 방법으로 하세요. 발음을 입히든지 해서 결국엔 그게 발음 파닉스 덩어리가 됐든 뭐 음절 덩어리 뭐가 됐든 간에 원장님들께서도 이미 그것을 블로그로 다 보셨던 거예요. 근데 원장님들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 우리가 의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근데 애들은 이거를 낱개로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걸 애들은 절대 못 외웁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얘를 가지고 말이야 요렇게 "뭐 너도 안 보이지?" "맞아. 선생님도 안 보여." 선생님도 외우라 그러면 하나하나 외울 수밖에 없어. 한 이 정도 지나가면 이미 5 초가 끝나. 이렇게 이러니 보이긴 하네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얘를 순서를 바꿔 볼 거야. 하나하나 외우는 거에서 순서를 바꿔 볼게. 순서를 바꾸면 두 번째 페이지로 갑니다. 짠. "요건 외울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 색깔을 뭐 보시라고 쉽게 보시라고 제가 넣긴 했지만 색깔 넣지 않아도 애들은 봅니다. "자 이건 외울 수 있겠니?" 라고 하면 애들은 똑같은 건데 14 개인데 "볼 수 있겠어?" 그럼 애들은 보여요. "가만히 봐 봐. 안에 보이는 거 있어?" 그럼 애들이 이렇게 찾아요. 하우스요. 선이요. 문이요. 이렇게 찾아요. 그냥 찾을 뿐이에요. 아직 인식은 감은 못 잡아요 애들이. "맞아, 맞아." 자음 모음 가능하면 얘기하지 마시고요. 예 간단하게만 하십시오. 그냥 스펠링을 하나하나라고 하시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맞아. 보통은 인제 스펠링을 못 외우는 애들은 거의 예외 없이 스펠링을 하나하나 외운단다. 외워. 하우스에도 유스가 있네요. on이 있고 네 on이 있고 자 이렇게요. 이렇게 이게 자음모음 하나하나 외워서는 스펠링을 하나하나 외워서는 절대 하늘이 누쪽 나도 스펠링 못 외워. 그러니까 너가 지금까지 외웠던 걸 잘 되돌아 봐봐. 발음도 하면서 동시에 그 스펠링을 요렇게 house라는 블럭, sun이라는 블럭, moon이라는 블럭 이렇게 본 게 아니고 하나하나 외운 거야. 하나하나 U자 끄집어내고 E자 끄집어내고 H자 끄집어내고 그렇게 이렇게 HOU 뭐 이렇게 식으로 하나하나 끄집어낸 거야. 가만 생각해 봐. 근데 사실 맞아요 사실은. 예 맞아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스펠링을 하나하나 외워서는 너가 실제로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단어를 싹 쓸어 담아서 10,000개, 20,000개 외울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5,000개 이상도 확 치고 올라가려면은 반드시 블록으로 봐야 돼. 그리고 모든 스펠링은 말이야 이렇게 사실은 낮게 낮게 스펠링이 하나하나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블럭, 블럭, 블록으로 돼 있어. 이것처럼. 이건 선생님이 만든 거이긴 하지만 house라는 블럭, sun이라는 블럭, moon이라는 블럭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앞으로는 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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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하나 스펠링을 외우는 게 아니고 블럭, 블럭, 블럭을 갖고 결합, 결합해서 "뭐다? 이해할 거야. 그래야만 돼."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영어 단어는 암기라고 생각하십니다. 암기 절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땐 머리에 넣어야 되니까 5% 암기라고 하지만 95% 이해입니다. 자 뜻은 이미 저번에 말씀드린 뜻은 이미지를 통해서 그쵸. 맞아요. 서 손 medley 하면 소년지 하면 뭔가 서투르게 하는 거, 나쁘게 나온 거, 점수 나쁘게 나온 거, 불친절한 거. 95%는 그래요. 그냥 나중에 머리에 넣어야 되니까 5% 암기라고 하지만 그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해라는 겁니다, 뜻에서도. 발음이 습관하니깐요. 뜻 스펠링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스펠링을 암기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스펠링은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만 하면 하우스가 있네. 그 옆에 선이 있네. 그 옆에 문이 있네. 그럼 자연스럽게 끝나는 겁니다. 네. 됐죠? 제가 말을 하니까 길어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자 이거 한번 외워 볼까? "너 이거 외울 때 이제 어떻게 보이는 거 있니?" 진짜 애들 잘 못 찾아요. "보이는 거 있어?" "예." 이렇게 찾겠죠.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겠지. 그치? 자 이거를 지금까지는 STRAIN 이렇게 외웠다면 GOUTANTEAT 이렇게 외웠다면 이제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거는 초등생만 하는 거야.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물론 어원으로 따지면 STRAIN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하지만 ST 플러스 B rain 해도 되고 train 기차 플러스 S 해도 되겠죠. 이건 실제로 저희 딸이 예전에 단어를 외웠을 때 저희 딸은 그걸 잘해요. 스펠링에서 얘는 공부 안 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얘는 벼락치기에 예 예 신들린 애예요. 그래서 얘는 근데 되게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펠링을 이렇게 보면 자기가 알든 모르든 아는 것 갖고 이렇게 나눠요. 덕을 나눠요. 얘가 이렇게 예전에 클레버가 있었고 제가 기억나는 건 두 개였어요. 클레버가 있었고 스트레인이 있었는데 에버 앞에 딱 연필로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자기는 에버는 알고 있으니까 클 파닉스 플러스 에버에서 클 에버 이렇게 해서 E에서 결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인도 마찬가지로 기차 있네 기차. 트레인 앞에 S가 있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가만히 생각을 얘는 안 써요. 저희 딸이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얘 그냥 학습 스타일을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얘는 안 써요.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근데 멍하니 허공을 보는 게 아니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 트레인. 내가 알고 있는 블록 트레인 앞에 S가 있구나. S 트레인 해서 strain 이렇게 되는구나.' 얘는 이해를 하는 거죠 머릿속에. 저도 개인적으로 저도 잘 쓰지는 않습니다. 예 잘 쓰지 거의 쓰지는 않아요. 머리는 이해하는 게 낫다고 하는데 잘못 말씀을 예 머리를 뭐 보통 단어 외울 때 쓰면 낫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를 위해서 저도 잘 안 쓰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요. goat 하면
out 앞에 G가 있네. ANT에 EAT가 ER이 있네.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실제로 아이들은 잘 이해 안 되지만 딱 하나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개똥아 모든 스펠링은 블럭으로 되어 있단다라는 겁니다. 됐죠? 블럭 하나하나 네가 지금까지 외웠던 방식이 다 이거란다. 얼마나 힘들었겠니? 선생님이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모든 스펠링 블럭으로 되어 있단다라고 얘기하시면은 게임 끝납니다. 됐죠? 그럼 아이가 요거 하나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된 거예요. 원장님 많은 얘기를 하실 필요도 없어요. 딱 하나. 이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20분 동안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자, 됐죠? 자, 이제 얘기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좀 넘어갈게요. 아이한테 자, 이거를 자, 그럼 블럭이 몇 개지? 블럭이 몇 개지? 선생님은 너한테 블럭 300개를 암기하면 돼. 우리가 앞으로 요 블럭 300개. 이 블럭이라고 하면 원장님 음 어 어 혼자 다니는 아이 혼자 다니지 않는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보일 하면 오일은 혼자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예, 단어에 들어가는 거죠. 이 300개는 GEN이라던가 네, IL이라던가 뭐 DIS라던가 TL이라는 거, TRA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 절대 혼자 안 다니잖아요. 얘네를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얘네 300개 플러스 내가 알고 있는 기초 단어. 단어 외우면 외울수록 계속 늘어날 테니까 얘는 우리가 관리할 필요도 없고 상관할 필요도 없고 오직 이 혼자 다니지 않고 지네끼리 뭉쳐서 단어를 이루는 얘네 300개 외우면은 2만 개 외우는데도 제가 봤을 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프린트를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프린트 저에게 300개 야야야 굿모닝 복과해서 만든 300개는 도대체 뭐야?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블럭은 최초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죠. 제가 고등 단어 저희 학원엔 7권의 단어가 단어책이 자체 만들었고요. 단어를 쭉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에 이 블럭으로 이제 봐야 된다는 걸 저도 이제 단어 반하면서 깨닫게 된 거죠. '이거구나.' 이제 그때는 블럭이라는 용어는 안 썼고 그냥 글자 덩어리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간호 쪽에는 덩어리라는 표현을 글자 덩어리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초창기에 오셨던 원장님들은 당연히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블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원장님한테 배운 거예요. 그 원장님이 글자 덩어리보다 애들이 얘기하다 우연히 "야 레고 블럭이야, 레고 블럭이." 했는데 1 등이나 꼴등이나 다 알아듣더라는 겁니다 금방. 머리에 딱 꽂히듯이 애들이 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듣고 '아 나도 이제부터 블럭이라고 해야겠다. 레고 블럭이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블럭이라는 용어를 한 거고요. 자, 만든 건 최초 이거였습니다. 이 스토리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원장님이 아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모두 어원하셨다가 다 망하셨거든요. 예. 망한 이유를 말씀드려요. 왜 원장이 모두 학관로에 오셨던 분들 100%다 망했습니다. 망한 게 사실 선생님이 망한 게 아니고요. 애들이 안 외워서 망한 거죠. 예. 애들이 안 외우면 망하는 겁니다, 교육은. 그 이유를 자, 저도 처음에 이게 블럭을 인제 덩어리에 보이는 게 있어요. 덩어리 찾아서 인제 블럭으로 '아 글자 덩어리로 봐야 되는구나.' 생각을 해서 이거를 덩어리로 보이는 걸 찾았어요. 그냥 제 눈에 보이는 것만 찾기 시작한 거예요. 딱딱딱딱딱딱 찾기 시작해서 계속 찾기 시작해서 나중에 막 나왔던 게 또 나오고 나왔던 게 또 나오고 나왔던 게 또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자, 했더니 짠짠 하더니 몇 개가 됐냐면 얘가 370개 정도가 됐어요. 아까 말씀드리지만 다시 뭐 strain에 STRAIN strain 하면 STL, STRAIN 이렇게 하면 인제 요 블록 안에 요거 다 있습니다. 있지만 train 혹은 S 혹은 rain 플러스 ST는 안에 있습니다. train 플러스 하면 이건 외울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train은 단어니까 얘는 블록 300 개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 370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DIS 하면 뭐 부정의 의미, 강조의 의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어웨이의 의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 뜻들을 다 이제 뜻들이 있는 거 여기도 DIS가 있지만 요거를 그냥 합쳐 버리니까 370개 중에 340 개가 되어 버렸습니다. 네. 340 개. 그래서 제가 이 340 개를 만들었죠. 그런데 원장님 사실 제가 외울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인제 입시를 했고 저희들은 반 정도 애들이 탭스를 봤어요. 탭스나 토익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되게 잘해요. 저는 공부 못하는 애들 잘라 버리거든요. 예. 목동이 그러니까 애들이 실제로 공부를 잘했다는 게 저한테 쪼끔 약점이었어요. 애들이 너무 잘해서. 그래서 학과는 좀 처음에 좀 중고등학교 애들이 공부 못하는 애들 때문에 저도 좀 처음에 좀 힘들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푸시를 하면 외워요. 그냥 "야 이거 외워." 그러면 외워요 애들이. 예. 그러니까 제가 또 찾아서 또 "야야 50개 더 찾았다. 또 외워라. 50개 또 찾았다. 쪼여라." 그러면 얘는 외워요. 외웁니다. 근데 문제는 좋은 의미의 문제입니다.
370개 이상을 찾아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더 이상은 없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이 스펠링 나오면 이게 여러 개인데 이게 다 이 안에 있는 거예요. 370개 안에. 이게 있는 거예요. 뭐 가 사후에 뭐 i가 하나 들어갔던가 그런 건 이제 빼야 되고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370 개에서 이제 멈추고 이제 찾아서 340 개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저도 짠 340 개를 가지고 뭐를 찾았냐면 이게 이 340개 여기다 그래야 되는데 여기 370 개에서 어원 사전을 보고 뜻을 집어넣었죠. 만약에 내가 여기서 dis, this다, un이다. 언을 찾았다 그러면 언을 서전 어원 사전을 찾아서 부정 이렇게 해서 했어요. 쭉 했다. 쭉 했죠. 해서 합치다 보니까 340 개가 된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저도 이렇게 드디어 저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원책을 베낀 게 아니고요. 제가 그걸 하나하나 보고 실제로 스펠링에서 다 덩어리를 다 편집을 한 거예요. 예. "편집을 했다. 더 이상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걸 이제 학감로 초기에 이거를 원장님들께 "340 개입니다." 해서 부정하면 UNTISIMIR, 좋은 하면 BEN이, 나쁜 하면 M 이렇게 해서 340 개를 드렸어요. 박살이 났어요. 예. 진짜 극소수의 잘하는 애들은 잘하고 나머지는 완전히 X였던 거예요. 막 선생님이랑 막 싸우고 "나 안 한다고. 힘들다고."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힘들고 이때는 원장님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힘들고 학생들은 학생대로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억울해지기 시작했는데 원장님이랑 얘기를 해 보니까 "그래. 발음이나 뜻은 된다, 된다. 근데 스펠링은 안 되겠다. 네 방법이 너무 어렵다. 이거 애들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애들을 했어요. 고등학교 애들은 밀어버리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원장님 나중에 고등학교 1 학년, 2 학년 애들은 그냥 잠깐 설명하시고 그냥 "외워." 그러면 보통 외워요. 자기는 대학을 가야 되니까. 고등학교 애들을 했고 상위권 애들이 거의 대부분 포진하고 있다 보니까는 저희는 좀 못하면 뭐 연세대 가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 연세대 막 동문회 해야 된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340 개, 340 개. 자 보면은 원장님들께서 340 개를 했는데 실제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지금 하는 내용이 다 그거거든요. 시중에 있는 책에 똑같아요. do 하면 둘, voy 하면 뭐 이거, 뭐 이거 하면 이거, 이거 하면 이거, 이거 하면 이거, 이거 하면 이거. 저도 이 시중에 있는 거랑 똑같이 340 개의 어원을 갖고 했었죠. 어원을 갖고 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박살이 났죠. 애들이 특히 초등이나 중등 애들, 초등이라고 하면 5-6 학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원장님들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대부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가능성은 찾았죠. '아 이것만 되면 끝나는구나.' 이게 된 학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학원들은 "아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대부분은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아 스펠링만 잘하면 되는구나.'라고 하고 실제로 스펠링은 한 학원과 안 한 학원 블럭이 완성된 학원들은요. 이거 잘 된 학원들만 갖고 온 거 아닙니다. 정말 성적이 엄청 고라요. 거의 최상위에 다 애들이 쏠려 있어요. 근데 블럭이 안 된 애들은 이래요 실제로. 2개 학원을 제가 갖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한번 우리 학원이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럭은 블럭은 단어 한 개에 있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 참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얻었어요. 유튜브도 보고 뭐도 보고 하다가 경선식 선생님의 예 그 유튜브를 얻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 좋다 나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이전에는 봤을 때는 아무 뭔가 없었거든요. 그분한테 제가 아이디어를 얻은 게 뭐냐면 아 스토리 그분이 "This is" 하면 뭐 "뒤졌어." 이렇게 해서 외우거든요. '스토리를 나도 만들어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 기존에 340 개가 있습니다. 340 개에서 저도 스토리에 따라서 이렇게 끄집어 온 거예요. super man, trans, frm, bene, se 340 그래서 하나 문장 만들고 또 b un 뭐 no 뭐 op 이렇게 de re vor 뭐 ger 이런 식으로 해서 또 b를 만들고 해서 340개 중에 A부터 B까지 해서 K까지 해서 300 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뭐를 편집만 한 거예요 원장님. 저 매번 얘기하지만 스펠링이나 뜻이나 발음이나 저는 꼼수 같은 거 안 씁니다. 예. 우리 이미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냥 제가 잘하는 건 지금 생각해 보면 뭐냐면 제가 대단한 교육감이고 이미 세상에 있던 건데 보통은 "야 임마 너"
이렇게 기어 올라가 목표점까지 이렇게 했다면 제가 잘하는 건 이렇게 뒤로 편안하게 언덕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알고 있는 이제 그거인 거예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모두 이 목표로 갑니다. 목표로 가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가니까 너무 힘들어하니까 저는 뒤로 가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원장님들의 데이터에 의해서 더 잘 갖춰진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편집을 한 거예요. 저는 편집을 했습니다, 편집을. 자 그럼 인제 이렇게 스토리를 해 볼게요. super 끄집어냈죠. man 끄집어냈죠. 슈퍼맨과 트랜스포머가 그쵸. 슈퍼맨이란 사람과 트랜스포머 로봇이 이탈리아 위에 있는 베니스 해서 베니스에 있는 엑스포 아닙니다. 엑스퍼펙 할 때 PER입니다. 엑스포라는 이름의 DISCORCENTER 이걸 합치면은 디스코 센터에서 이렇게 신 아이스크림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슈퍼맨과 트랜스포머가 베니스에 있는 엑스포라는 디스코 센터에서 이렇게 해서 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제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죠. 편집만 했을 뿐이에요 저는요. 그러니까 "야 이거 굿모닝 북가 만든 뭐 꼼수 이런 거 아니야." 저는 꼼수 되게 싫어하고요. 다 정석대로 해도 애들은 천재처럼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걸 갖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많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들었는데 예전에 학간로 강연 하는데 첫 주에 한번 이걸 말씀드렸는데 그 두 번째 주에 오셨거든요. 초등학교 5 학년인가 6 학년 애가 이걸 40분 만에 전체 300개 K까지 해서 300 개의 블록을 다 외웠다는 겁니다. 네. 됐죠? 그리고 참고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블럭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블럭이 뭐야? 예. 블럭이라 하면 대표적인 게 이제 어원, 파닉스 정도가 되겠죠. 파닉스가 정도가 되는데 자 블럭이 있으면 블럭이 너무 작게 쪼개도 IL 뭐 CK 너무 작게 쪼개줘도 안 됩니다. 파닉스가 대체로 좀 짧지 않습니까? 네. 1 임절, 2 임절 막 이렇게 짧지 않습니까? 근데 작은 데스크 DESK 이렇게 외울 때는 상관이 없지만 이제 중학교 3 학년 정도가 되면 단어 수가 막 15 개, 16개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파닉스는 너무 많이 쪼갠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좀 큰 덩어리의 블럭이 필요한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어원이 되는 거고요. URE 같은 경우 율 해서 뭐 발음을 하더라고요. 파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이 블럭이라는 거는 도대체 어원이야 파닉스야 네 편이야 내 편이야 이거 아니에요 원장님. 아니에요. 그냥 URE가 얘가 명사형이라고 하면 그냥 그런 의미가 들어가 그러면 그냥 어원편에서 보면 되고 그냥 파닉스 뭐 발음으로 율 이렇게 해서 발음만 하면 네. 발음이 되게 안 돼서 죄송합니다. 저도 눈으로 하는 영어를 해 갖고. 자 이 파닉스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원장님 젠 했을 때 이미 젠이라는 애들은 파닉스로 젠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젠. 거기에 이제 발생하다라는 뜻이 있어 들어가면 얘를 어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어원이냐 파닉스냐 네 편이냐 내 편이냐 개념이 아닌 그냥 오직 글자 SUPER이라는 글자 자체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UR이라는 GEN이라는 이런 식으로 OU 이런 식으로 TLE 이런 식으로 글자 자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총 340개 중에 요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중에 340개 중에 40 개는 떼고 300 개를 일단 제가 만들었습니다. 요렇게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 혼자 참 만든 것도 만든 거지만 우리 원장님 덕분에 항상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든 것이 짜자잔 얘입니다. 우리 원장님들이 힘들다고 해서 뭐 조수가 뭐 하겠습니까? 조수가 원장님 조수 역할을 잘해야지. 내가 힘들다면 만들어 드려야죠.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좀 확대하면 unknown OP 앞에 모태솔로 서브 이미 사부님이 롯데리아에 있는 대리버거 먹으면 소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unknown 하면 그쵸. 얼어버린 논을 얘기하는 거죠. unknown 앞에 모태솔로 사부님이 대리버거 먹으면 서리 이런 식으로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00 요거를 이제 아이한테 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만들어지게 된 그 네 역사를 말씀드린 겁니다. 얘가 300 개요. 나머지 40 개는 그냥 짜투리니까 버려도 됩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요렇게 됐고요. 요렇게 해서 요중에는 잘 안 쓰이는 것도 있지만 요건 아니고요. 잘 안 쓰이는 것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요 정도까지 외워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요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시 예.
좀 확대한 겁니다. 이 영어 부분은 제가 이제 예전에는 요거 파일 원장님 파일 다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지만요. 한글은 파일 다운로드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스토리가 있거든요. 영상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면 아이들이 되니까 굳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슈퍼맨과 트랜스포머가 베니스에 있는 엑스퍼 디스코 센터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원장님이 하셔야 되느냐 이제 그럴 필요 없고 이제 어떻게 하시냐. 자. 짠짠짠. 자, 어디까지 다시 스토리를 말씀드릴게요. 자, 아이한테 요걸 갖고 첫 번째 1페이지 아이가 어떻게 외우는지 확인하시고요. 아이들은 보통 자음모음을 외우기 때문에 보통이 아니고 거의 절대적이에요. 다예요. 자음모음을 외우기 때문에 얘는 짧아서 보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블럭으로 봐야 된다. 블럭으로 봐야 되고 블럭은 무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사실은 스펠링은 블럭이 딱 정해져 있다. 네가 300개 정도만 하면 된다. 라고 하고 실제로 봐라. 이 단어 외울 때 어떻게 외울 거냐. 그래 이런 식으로 외우면 훨씬 효과적이겠지. 기차 앞에 S, train 해서 이렇게 하면 훨씬 그럼 얘가 블럭이구나 라는 것만 블럭으로 뭔가 잘은 모르겠지만 스펠링은 다 블럭, 레고 블럭처럼 몇 개로 되어 있다. 결합해서 되어 있다. 라는 것만 알면은 100% 교육 다 된 겁니다. 우리는 외우면 이제 그다음부터 외우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이론은 그게 다 된 겁니다. 원장님 요건 원장님들을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다음에 자 블럭으로 되어 있는데 블럭이 바로 요 프린트를 주시면 돼요. 요렇게 300개만 하면 된다. 이 모든 단어는 모든 스펠링 말이야. 이 블럭으로 되어 있고 블럭은 지금 300개 플러스 너가 알고 있는 기초 단어란다. 근데 단어는 말이야 네가 외우면 외울수록 늘어날 테니까 얘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거니까 얘는 무시하고 요 혼자 다니지 않는 300개만 하면 너는 완벽하게 끝난다. 그래서 요거를 나눠서 진행을 하자. 그래서 월, 수, 금, 월, 수, 금 예를 들어 월, 수, 금 끝에 몇 개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3주 정도가 딱 되면 끝나죠. 자, 여기까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토리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이제 제가 여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짜자자자자자자잔. 자, 그러면은 이제 같이 아이들이랑 같이 들어갑니다. 자, 너가 학습장에 들어가면은 여기 보면 이게 있단다. 웬 블럭 학습장이 있지? 자, 블럭 학습장을 클릭을 한다. 그러면 제가 이제 확대를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요. 그러면은 자 너가 A를 누르면 다 0으로 돼 있습니다. 원장님 처음에는 0으로 누릅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면 다 0으로 돼 있어. 이건 선생님이 한 거고 A를 누르고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면 되고 이제 학원에서 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음절 강좌를 들어가라. 그러니까 A를 누르고 얘를 누르면 A 부분에 대한 영상이 나오고 B를 누르고 다시 얘를 누르면 B가 나오고 H를 누르고 다시 유튜브 음절 강좌를 누르면 H로 간단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A를 했을 때 A를 누르고 먼저 그 프린트는 이미 선생님이 너한테 줬으니까 자 A를 가면 이렇게 보여. 이게 보인단다. 원장님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면 제가 베니스에 있는 잘 안 보이실 텐데요. 디스코 제가 이렇게 해서 센터에서 찍어놨어요. 센터에 간 거예요. 찍어놨으니까 근데 그 디스코 원장님께서 센터 이름이 하시면 됩니다. 엑스포 디스코 됐죠? 센터예요. 네, 이렇게 엑스포 해서.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너가 이거 할 때 들어가서 이거를 보면 PER입니다. 돼. 자, 너가 이걸 보면 엑스퍼 돼라고 하시면 돼요. 됐죠? 디스코 그런 다음에 그럼 아이가 이제 센터에서 프린트와 더불어서 영상을 한 번에 봅니다. 아하. 한 번에 봅니다. 여기까지 하면 쭉 봅니다. 어때요? 됐죠? 별거 아니죠? 보면은 아닙니다. 자, 이제 얘네가 나오시면 사실은 됩니다. 다 뭐라고요? 이거 다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외울 보면 얘가 이제 스펠링에 슈퍼맨과 다 트랜스포머가 블록으로 되어 이렇게 돼 있어요. 있죠. 엑스할게요, 그냥. 자, 그러면은 내가 선생님한테 받은 프린트를 가지고 그 프린트를 읽어주는 영상을 본 겁니다. 그럼 이제 혼자 보면 외웠어요. 이제 슈퍼맨과 트랜스포머가 베니스에 있는 엑스포 디스코 센터에서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와서 하는 겁니다. 자, SUPR, Super, MAN, man, TRNS, trans, FR, EM, 포머가 BE, 베니, bene, SS에 say, 있는 X, X, per, DIS, dis, COR, core, CEN, sen, DER. 원장님 어원은 좀 난감하시더라도 sen, 사실은 그래. 가만 보시면은 정말 다 보셨던 거죠. 네, 원장님의 원장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 중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몇 점으로 기계에다가 심어놨냐 하면 커트라인을 90점으로 만들었습니다. 90점 이상이 되면 얘 카운터가 하나 또 끝까지 간 다음에 또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A를 또 90점 이상이 되면 둘,
셋, 넷 이렇게 됩니다. 100번 했는데 89점이다. 얘는 카운트 빵이 됩니다. 절대 안 올라갑니다. 90점부터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이게 10번이 되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초록색. 그래서 자, 참고로 예전에 초창기에 했던 방식은 또 원장님들 덕분에 제가 또 노하우를 알았죠. 초창기에는 만약에 월, 화, 수, 목, 금 예를 들어서 이렇다면 처음에는 A 한 번, B 한 번, C 한 번, D 한 번, 뭐 E 한 번 또 쭉 가서 뭐 A 두 번째, B 두 번째 이렇게 한 번씩 한 번, 얘 한 번, 얘 한 번, 얘 한 번, 얘 한 번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또 돌아와서 두 번째, 또 돌아와서 세 번째 이거 효과 별로 없었어요. 예, 효과 없다고 저랑 얘기했던 원장님들 얘기했어. 그래서 한 원장님이 그러셨는데요. 그냥 몰아서 아주 뽕을 뽑는데요. A를 A를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합니다. 그럼 1이 올라가죠. 돌아와서 또 하는 거예요. 또 합니다. 2,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면은 애가 인제 미치려고 그런대요. 힘들어서. 미친다. 그러면서 아주 좋은 건 뭐냐면 미치면서 이제 똑같은 걸 계속하게 슈퍼맨과 트랜스포머가, 슈퍼맨과 트랜스포머가, 슈퍼맨과 트랜스포머가, 슈퍼맨과 트랜스포머가 계속 누르니까 머리에 꽂힌다예요. 예. 머리에 꽂힌대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하나를 갖고 제끼는 게 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해 보니까 확실하게 나은 것 같아요. 하나 건성으로 하고 다음 나고 넘어가는 것보다 아우 지겨워, 아우 지겨워. 그리고 하다 보면요. 요 중간까지 하다 보면은 앞에 뭐였지? 또 읽게 돼요. 읽고 '아 여긴 이거 들어가는 거지.' 하다가 보면 또 몇 번 읽게 돼요. 이게 10번이 10번이 아니고 사실 15번 막 이렇게 돼요. 그럼 얘가 A를 완전히 끝내는 거죠. 완전히. 그리고 끝내면 얘가 초록이 돼요, 초록이. 초록색이 되면 얘는 끝난 겁니다. 10번 이상 해도 됩니다. 원장님이 정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그냥 10 번이 되면 10 번이다 합격을 하면 초록색으로 바뀔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너가 이제 요거를 10 번을 하면 90점 이상의 커트라인 90 이상의 10 번을 하게 되면 초록이 되면 돼. 초록이 되면 그날 해야 될 할당이 끝나는 거야."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디서 집에서 학습을 해 오면 된다. 집에서 프린트 준 걸 갖고 들어가서 너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영상을 보고 영상 보고 나면 하고 나서 테스트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집에서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가능하면 꼭 학원에서 하십시오. 혼자 하면 지겨워요. 학원에서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학원 내가 혼자 책상 앞에 혼자 앉아 있더라도 학원에서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학습을 시키면 되고요. 집에서 그리고 테스트는 가능하면 학원에서 하시면 됩니다.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근데 요 녀석이 학습을 안 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 안 해 왔어?" 요것만큼은 정말 아주 예 강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엔 이 녀석이 스펠링만 보면 블럭만 보면 얘는 폭발하기 때문에 좀 강제력 제자가 빠졌네요. 강제력을 좀 갖고 안 했어 선생님 저 안 했어요." 그럼 괜찮아. 뭐 10 분이면 다 외우니까 외운 다음에 다 외웠으면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테스트하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 누가 하냐?" "우리가 안 해요 원장님. 얘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은 얘한테 책상만 주시면 돼요. 진도도 책상만 주시면 되고요. 얘도 그 20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한 20분 전체가 되면 20 분이 돼요. 저도 영상 찍은 게 19 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얘도 블럭도 자기가 혼자 하면 돼요. 최초에 한 번만 요거 설명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 시간부터는 다음 혼자 그냥 와서 혼자 학습하고 혼자 영상 보고 혼자 테스트해서 "선생님 다 했어요. 합격해요." 이러면 되니까 우리가 할 필요도 없어요. OT도 처음 그리고 처음에 블럭 설명도 처음 두 번만 하면 돼요. 우리가 나머지는 다 기계가 합니다, 기계가. 원장님이 왜 하십니까? 바쁘신데. 다른 거 하실 것도 많은데 왜 하십니까?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설명만 우리가 정성스럽게 얘가 잘 이해할 정도만 해 주면은 우리 얘기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엄밀하게 따지면은 막 바보 같은 녀석들 이제 상담도 해 준다고 치지만 한 달 동안에 한 명한테 한 2 시간 정도만 투자하시면 원장님은 예 되게 편하세요. 2 시간도 안 걸리죠. 1 시간 반만 투자하시면은 이거 30 분만 잘 투자하시고 쪼끔만 모니터링만 해 주시면 3년 동안은 뭐 단어에 대해서 손대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영어입니다. 보시면 SUPER Super. 그쵸. Man. MAN 이렇게 돼 있거든요. Trans. 근데 한번 넘겨 볼게요. 짠. 어머! 아이고 여기가 아니다. 이런. 짠. 이거 뭐야? 한글이에요, Pre. 한글. Perry. 한글. Chem. 이게 오류가 아니에요, 원장님. 오류 아니고요. 이게 총 10 번이거든요. 10 번인데요. 그중에 3 번은 한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로 이렇게요. 슈퍼 이렇게 나와요. 맨 이렇게요. 저는 이제 됐고요. 이게 커트라인 90점 이상에서 3 번이 커트라인이 되면 네 번째부터 그러니까 지금은 0 번이고 0 번이니까 한글이 먼저 나온 거예요. 네 번째부터 영어가 나와요. 영어 SUPER 이렇게 MAN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3번까지 이거는 뭐 1등도 상관없습니다. 얘는 들어가서 그냥 슈퍼맨과 트랜스포머가 한국말 다다다닥 순식간에 해 버리면 3번 딱 끝나고 4번째부터는 영어가 나오기 때문에 SUPRMN 이렇게 외우면 돼요. 예. 그러니까 뭐 꼴등이라고 해서 1등이라고 해서 뭐 전혀 불편한 건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있냐? 왜 이렇게 있냐? 저도 배웠죠. 예. 저도 배웠죠. 뭐 제가 뭐 다 알겠습니까? 신도 아니고. 어 우리가 봤을 땐 SU 슈퍼란 소리를 일단 냅니다. 슈퍼하면 SUPER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것만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너무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애들은 이걸 헷갈려 해요, 실제로. 헷갈려 해요. SUPR, 슈퍼 AR 이렇게 쓰는데 이런 애들도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소리라는 것과 글자를 같이 넣으면 이것도 부담스러워하는 애들이 있었었대요. 그래서 어떤 원장님이 촉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싶어서 그분이 영어 부분을 아예 손을 떼 버렸어요. 처음에 애들이 좀 어려워하길래. 그래서 오직 뭐만 했냐면 이 한글 소리만 하신 거예요. 자, 저한테 왜 그렇게 했냐면 이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조선시대 때 3살, 4살짜리가 서당을 갑니다. 예. 이 녀석이 서당에 갑니다. 그럼 훈장 선생님이 앉아 계시면은 "자, 오늘은 하늘 천자를 해 보자." 이거 안 하셨대요. "얘들아 앉아라. 하늘 천 따지." 또 다음 날도 하늘 천 따지. 그다음 날도 하늘 천 따지. 거무리언 그다음 날도 하늘 천 3 개월이고 4 개월이고 계속 소리로 읊었대요. 3살, 4살짜리가. 그래서 소리를 먼저 익히겠다는 거예요. "자, 해 볼까?" 그럼 애들이 천자문을 전부 다 아무 어려움 없이 하늘 천 따지 거무리언 누르랑 어쩌고저쩌고 계속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얘가 완벽하게 익으면 이제 훈장 선생님이 다음날 "개똥아, 오늘부터는 글자를 써 보도록 하겠다. 네가 알고 있는 천자 있지? 하늘을 나타내는 천자. 네, 훈장님. 이거는 이렇게 돼 있으니 한번 붓으로 써 보거라." 이렇게 그러니까 소리를 먼저 익히고 글자를 쓰는 게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분도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초등학교 6 학년이라도 영어를 하는 입장이니까 영어 입장에서 봤을 땐 얘네는 5 살짜리 애들이거든요. 얘네한테 소리와 하늘 천하면서 "야, 야 오늘부터 글자 같이 할 거야." 이렇게 하면 멘붕이 온다는 거예요. 물론 잘하는 애들은 잘해요. 항상 제 눈에 있는 애들은 하위권 애들이에요, 진짜. 근데 얘네 요렇게 되니까. 그러면 얘를 소리를 먼저 슈퍼맨과 트랜스포머가 베니스에 있는 엑스포트에서 이렇게 하고 얘가 완벽하게 소리가 인 다음에 그걸 영어로 쓰게 하니까 애들의 분위기가 훨씬 나아졌다는 겁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제가 그대로 도입을 했죠. 그래서 3번 정도니까 별 문제는 없으니깐요. 1 등 하는 애들한테 고등학교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야, 3번 꼴랑 3번 나오니까 한 방에 그냥 끝내 버려." 이러면 애들이 슈퍼맨 이렇게 금방금방 해요. 그러니까 3 번은 한글이 나오고요. 4 번은 영어가 4 번째부터 영어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하면 원장님은 인제 애들이 "선생님 다 했어요."라고 뭐 얘기한다든가 그러면 여기 위에 관리창에 들어가시면요. 관리창에 갈게요. 음. 음. 아래 보시면은 여기 어 음절 연습 결과 보기 있죠? 네, 요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우리 쥐똥이,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애들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 애들이 이제 명단이 쭉 나옵니다. 명단이 나오고 얘가 A 다 했어요. 오케이 다 했네. 오케이 다음에는 이렇게 해오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떻게 정할 거냐? 어떻게 정할 거냐? 아마 그런 다음에 얘가 다 되면 소멸이 됩니다. 소멸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얘를 이런 식으로 월, 화, 수 월화수목 다 하면 고등학교 애들은 월화수목 다 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제가 원장님이 권해 드리는 건 월화수목하면 고등학교 애들은 월화수목금 하면 됩니다. 그냥 밀어붙이면 돼요. 얘네 잘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2주 만에 그냥 10일 만에 끝내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중학교나 초등학교 애들, 고등학교 애들 중에서도 좀 못하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은 그러지 마시고요. 월, 수, 금 다음 주, 월, 수, 금 다음 주, 월, 수, 금 요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하시면은 보통 어떤 원장님이 그러시는데요. 아이가 2주 정도인가 하니까 나한테 오더니만 "선생님 이제 감이 왔어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애들은 이걸 진짜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그래서 예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학원에 갔었어요. 청주에 어떤 학원에 갔었는데 애가 인제 애를 나머지 공부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초등학교 한 6 학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결국엔 이걸 못 쓰고 선생님한테 나머지 공부를 제출을 하더라고요. 근데 초등학교 6 학년이 정도가 됐고 이거 보면 뻔하지 않습니까? 스테이지 아닙니까 스테이지. 이 정도야. 얘 갖고 저는 얘가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얘를 어떻게 교정하는지 답이 딱 나와요. 예.
당연히 얘가 스테이지. 예. 얘가 만약에 이걸 외울 때 ST 덩어리에 나이를 나타내는 age가 있네. ST, age 얘가 이 age 나이를 어원 상태 이거 다 무시하고 명사 다 무시하고 나이를 나타내는 age가 있는 얘가 인식했으면 얘는 스테이지를 썼을 겁니다. 근데 얘는 이걸 결국엔 못 쓰고 STA까지 치고 그냥 제출을 했어요. 그럼 얘는 이거 모른다는 거예요. 왜? 예. 덩어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외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이 옵니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슬픈 현실은 뭐 그분이 나중에 영상을 볼 수도 있지만 그분은 저한테 단 한 번도 전화를 해 교육적인 면에서 전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원장님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안타까워요. 저는 좀 부정적인 얘기로 드리면은 그래도 내가 오너가 아니래도 맡은 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수동적으로 해서 '이 사람은 도대체 이 삭막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저는 좀 내심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공식적인 것 때문에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전 그런 게 이게 좀 안타까웠어요. 자기도 그게 노하우를 얻을 수 있는데. 자 넘어가서 이렇게 하면 인제 하나씩 하나씩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요걸 몇 개 할 거냐는 쪼끔 더 원장님께서 보시고요. 원장님께서 보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월, 화, 수, 목, 금을 할지 고등학교 애들은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고 초중 애들은 뭐 월, 금. 근데 문제는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A, B, C, D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스펠링을 어느 정도 막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스펠링만 외우면 보인다. 진짜네. 진짜 보여. 이게 나오면 얘가 진짜 빨리 감을 빨리 잡아요. 그런데 우리 학원은 A 하나 하고 다음 주 하나 하고 다음 주 하나 하고 다음 주 하나 하는 거예요. 너무 개수가 적으면은 막 외워요. 막 외우는데 어쩌다 하나. 막 외우는데 어쩌다 하나. 이러면 애는 '뭐야 별로 나오지도 않아.' 이런 생각을 해요 원장님. 애는 별로 효과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개수가 적어도 안 좋아.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얘가 정말 안 해 그러면은 일 주일에 2 개, 표준은 3 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자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처음에 절대 뜻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제가 써 놨죠. 절대 원장님 이 뜻 나중에 드리겠지만 이거 저희가 파일로 드릴 겁니다. 절대 여기서는 뜻 넣지 마십시오. 뜻 절대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렸죠. 소방차 5 살짜리 우리 애가 만약에 소방차를 외운다. 그러면 얘가 소방차라는 소리는 이미 알았겠죠. 소방차 글자를 쓸 때 소방차에서 빨간 소방차를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지 여기서 "야 소자는 말이야 작을 솔자에 사라질 소 뭐 사라 뭐 사 작을 소자에 뭐 막을 방에 사라질 소에 수레차에" 이런 이게 요게 그런 한자의 개념이거든요. 이거는 대학생 애들도 힘들어해요. 어른도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절대 5 살짜리한테 한자 시키면 안 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요 순수하게 글자, 소라는 글자, 방이라는 글자 뜻은 잘 모르지만 소라는 글자 gen이라는 ben이라는 per이라는 이런 다음에 얘가 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나 한자 공부 좀 해야겠어." 그러면 그때 이제 한자 공부하면 되는 것처럼 어느 정도 이 블럭까지 소리가 있고 이 블럭 super이라는 em이라는 co라는 ant라는 소리가 블럭이 글자가 있고 나서 나중에 한자를 쪼끔씩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절대 할 필요 없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자 그럼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 3번 커트라인 90 이상 되면 4번째부터 요렇게 영어가 나옵니다. 그럼 7번 하면 짜자잔 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원장님께서 요건 아까 보여 드리고요. 성적이 이렇게 나옵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파일은 다 만들었습니다. 이걸 저희가 프로그램에 넣으려고 하는데요. 자 뭐 얘가 빨리빨리 좀 그래도 빨리 익혔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man이 있으면 슈퍼맨과 트랜스포머가 있으면 얘가 들어간 거 man 이거 외우는 건 아니고요. 외우는 거 아니고 그냥 연필로 연습만 해 봐라.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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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 다 만들어 놨어요 저요. 예 다 만들어 놨어요. 예 다 만들어 놨어요. per per이 아니구나 form이구나. frm, frm, frm 이러면 애들이 진짜 이런 식으로 막 덩어리를 찾게 되면 '진짜 덩어리로 되어 있구나.' 이걸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교재를 만들어서 얇게 해서 한 500 원에 이제 우리가 공동구매해서 찍을까 했는데 결국에 원장님이 이거 다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원장님한테 예쁨 못 받아요. 이건 저희가 게임에 넣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면 여기까지 요게 2 단계죠. 1 단계, 2 단계 되면 여기까지 성공되면 3 단계 이제 자기가 이제 요렇게 프로그램상에서 요게 탁 보여주면서 내가 요렇게 해서 나눌 수 있는 게임을 저희가 만들 거예요. 빨리 만들 거예요 저희가. 요렇게. 요렇게 해서 이거조차도 점수가 선생님이 한 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는 게임까지 해서 지금 요렇게 점수만 몇 번을 통과했어요라만 나오지만 점수가 얘 플러스 얘도 몇 점 됐는지 보일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드릴 겁니다. 원장님은 저희의 목표는 무조건
무조건 자동화입니다. 원장님 혼자 60명 가르치시는 거 구호만 그치지 않고 무조건 자동화에 만들 겁니다. 자, 이렇게 됐죠, 원장님?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해서 요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추가 제공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럼 다 끝난 겁니다. 다 끝났는데 어떤 원장님께서 요 이제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걸 가지고 본인이 요렇게 만드셔 가지고 요렇게 해 갖고 아이고 이게 코팅을 하셨더라고요, 종이에. 그걸 보니까 마음이 좀 안 된 거예요. '아 내가 뭔가를 못하고 있구나.' 해서 저희 디자이너 시켜 갖고 요렇게 했어요. 음. 음. 예전에 있던 디자이너가 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한 장 한 장 인쇄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근데 이거를 공동 구매로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요런 카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량 생산 아니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파일을 보내 드립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얘가 만약에 MAN을 다 외웠어. DER 남았어. 뜻도 알면 좋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절대 우리가 할 필요는 없고 뭐 칠판이 있으면 옆에다가 요런 식으로 걸어 주시거나 아니면 벽 같은 데다가 게시판을 만들어서 이렇게 걸어 주시면 이전엔 얘가 이걸 몰랐을 때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걸 머릿속에 꽂히고 나면 지나가면서 '아 이게 무슨 뜻이구나.'라고 애들이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 내가 알고 있는 맨이 우와 뭐 명령하다는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뭐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굳이 외우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지 연상을 하기 때문에 소방차에 한글이 뭐가 됐든 소방차라는 거 우리 언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원장님들께서 뭐 배 하면은 이거 배 외워야 되는데 이거 한자 뜻 뭐지? 사람 나타내는 배는 뭐고 바다에 떠 있는 배는 한자는 뭐지? 공부하시나요? 안 하시잖아요. 배 하면은 문맥에 맞게 그냥 그 배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 되는 것처럼 물론 알면 그러니까 저는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자 알면 좋습니다. 하지만 모른다고 해서 영어 어원의 뜻을 모른다고 해서 전혀 스페ling 단어 외우는 데는 전혀 문제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있는데요. 스펠링 이제 우리가 블럭을 나눠야 되거든요. 블럭을 나눠야 되는데 이거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누구죠? 어원 요 녀석입니다. 근데 원장님 실제 현장에서 보시면요. 9년 동안 제가 보면요. 절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거의 주관적입니다. 주관적.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 이겁니다. 스트레인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그래서 이걸 레인으로 하고 ST로 하던 S 플러스 트레인으로 하던 STR 플러스 AI 하던 그 학생 마음이에요. 예, 마음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애들한테 이게 확인을 하거든요. 저는 다 확인해요. 확인할 때 뭘 물어보냐면 "너 왜 이렇게 나눴니?"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트레인 기차가 보여서 이렇게 S 플러스 트레인 했어요. 저는 STR 플러스 AI 이게 보여서 했어요. 이게 물론 얘네는 다 블럭이 있습니다. 300개. 그럼 저는 뭘 확인하냐면 "네 머릿속에 있는 블럭을 갖고 결합했니?"라는 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heredity가 HERED가 상속이라는 의미의 어원이에요. 제가 봤을 때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제가 봤을 때 10,000명이면 10,000명 다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못 외우나요? 우리 외운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셋 중에 하나 비슷하게 외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her, ed, it와 요건 원체 흔한 명상이니까요. he 빨강의 red, it와 here, the, it와 셋 중에 하나를 보통 외울 겁니다. 발음을 섞어서 그러니까 예, 스kim 하면 SKIM, SKIM, SKIM 이거 학과에 오신 분들 제가 말씀드렸었죠? 예, 원장님들도 바뀌어요. 셋 중에 하나 무리가 세 무리로 보통 이거 세 무리로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스킴으로 하면은 뭐 더러운 국민이라는 어원인데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10만 명 중 1명 합니다. 의미가 없어요. SKIM, scheme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소리를 입혀서 scheme 이렇게 하면 되겠죠. scheme 이렇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인제 아이들이 나눌 겁니다. 블럭을 나눌 때요. 우리가 어원이라는 걸 버려야 됩니다. 어원대로 맞추면 좋을 수도 있겠죠. 어원으로 또 단어를 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는 아니고 우리는 학문이 뭐 한 1 더하기 1은 2는 아니지 않습니까? 학문이라는 게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효과적으로도 할 수 있고 또 말을 꼬아서 하면 효과적일 수도 있고 그런 단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장 핵심이 되는 정석만 말씀드리는 거고 애들이 중간에 어원으로도 할 수 있고 어원 뜻으로 풀어서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이가 이제 선택을 하겠지만 저희가 핵심적인 거는 이미지 연상법을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장님들께서 아이가 나중에 물어보실 때 "너 이거 어원에 맞았어, 틀렸어."가 아닌 "너 왜 이렇게 나눴니? 제 머릿속에 이런 블럭이 있어서 걔를 결합했어요. 그럼 얘는 오케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딜리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요렇게 해서 제가 원장님들께 오늘 블럭에 대한 것을 다 말씀을 드렸고요. "난 좀 이해가 안 가." 그러시면 원장님께서 이제 우리가 하는 시간은 전체 20분 정도가 되고 이건 또 어디 있냐? 학습장에 가시면은 제가 여기 자료실 있죠? 학생들한테 틀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 원장님께서 학습장 들어가면은 이게 보입니다. 이게 보이거든요. 그럼 짠 온라인 설명서는 나중에 원장님 요거 아이들한테 일일이 말하시기 힘드니까 요거 보라고 하시면 되고 요거 스펠링 심화 학습
요 아래에 있는 초등, 중등, 고등 요게 OT에 대한 영상이고요. 틀어 주실 거면 틀어 주시고 스펠링 학습 심화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 초등이나 중등이나 고등이나 내용은 똑같고요.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상위 거이나 하위 거이나 역시 똑같습니다. 그냥 하나만 하면 됩니다. 뭐 스펠링이 뭐 별거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틀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 틀어 주시는 분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인기 좀 있어요. 예, 하여튼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